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108년 만에 원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약 없이 타양살이를 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반출 문화재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문순 화천 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대군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지역 정착과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속초 고성 산불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전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문순 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건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건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법정을 나선 최문순 화천 군수가 지지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전국 각지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고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이후 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근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관위의 문제없음을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을 결재했고 관련법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에게 기부 행위를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선심성 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화천군이 2년 동안 이 반장과 새마을 지도자회 가족체육대회 그리고 군부대 페스티벌에 2억 3천만 원을 지원한 건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자생단체 행사 등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최 군수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진아 양양군수에게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문순 군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문순 군수는 지역 각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계획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 본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16명을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세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전 속초와 강릉지사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이번 수색이 증거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전본사에서는 전신주 설치와 점검 관련 매뉴얼을 확보하고 춘천 강원본부에서는 배전 운영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후 4개월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속초 고성 산불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과 동해시가 잇따라 신규 분양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1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관련 정책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승인 전면 제한에 이어 건축물 용적률 하향 조정 등 주택 건설 사업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제한 조치를 결정한 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신규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추진으로 도내 접경 지역의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제대군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며 정착을 돕는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춘천에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경기 침체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져 지역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히는 인구 감소. 최근 양구와 화천, 철원,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에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통폐합이 추진돼 군장병과 가족 등 16,000여 명이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춘천에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개소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지역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창업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조경이라던가 학교 보안관, 그리고 드론, 또 AR, 지금 충분히 그분들에게 진로를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취업처를 알선해 드리고, 또 직업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게.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고 사회로 나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서비스와 교육이 지역에 정착할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강원도에 제대군인을 안내해 준 것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경상도로 그다음에 인천으로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집교수를 안내를 해준다면 강원도의 인구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또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하지만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은 강원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도내 등록 제대군인 수는 4,800여 명.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수는 9월 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하면 되고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원서 접수 내용 변경과 취소도 이날 5시까지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성적은 12월 4일 통지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고향인 원주로 돌아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 반출된 이후 무려 108년 만의 귀향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약도 없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원주 문화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쯤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반출 문화재의 실태 김선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원주 불온면 법천리 명봉산 그늘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끌려간 님이 있다. 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엔 비탈진 산허리 구비마다 흐드러진 진달래꽃 연등 켜고 길목마다 환하게 밝히리니. 비운의 석탑, 떠돌이탑.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이르는 말인데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 탑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은 고려 문종 때 왕사 국사를 지낸 해린 스님의 승탑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독특한 구조와 페르시아풍의 창문 등 이국적 장식으로 고려 승탑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러한 역사적 예술적 가치 때문에 국보 제101호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 관련 기념물 가운데에서 승탑, 승탑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서 동신라부터 현대까지 스님들의 승탑과 승탑비를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후원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기념물이고요. 지광국사탑의 순환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911년 일본인 골동품상에 의해 불법 반출돼 이듬해 오사카로 넘어갔다가 조선 총독부의 반환 명령으로 다시 국내로 왔지만 원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북은 경복궁 경회로 옆 등 서울 곳곳을 전전해오다 6.25 전쟁 때는 포탄을 맞아 탑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의 이전과 훼손, 거기에 1957년 시멘트 댐질로 부실 복원되며 탑의 보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2016년 문화재청은 탑을 해체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 지금까지 보수 보존 처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겪은 지광국사탑이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탑비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 말 보존 처리 완료를 앞두고 문화재청이 지광국사탑의 귀향을 결정했습니다. 지광국사탑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원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1985년 원주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재 환수 움직임이 시작됐고 2016년부터는 범시민 대책위도 꾸려져 환수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해온 탑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이고 우리의 슬픈 바로 그런 자화상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힘을 제대로 길렀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자긍심이 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귀향은 공식 확정됐지만 탑을 놓을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탑을 탑비와 마주보는 원위치에 두거나 전시관을 따로 지어 보관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안을 놓고 전문가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이전 위치가 결정되면 그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도면화해서 일반에 공개한 후 공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탑을 원위치에 둔다면 보호각을 세워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여유 공간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법천 사지 내에 건립 예정인 전시관 안에 두는 방법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석탑이 있는 곳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안에 탑을 둔다면 외부 환경 접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제자리에 둔다는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광국사 석탑과 석탑비를 모셔서 보존하면서 연구할 만한 아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런 전시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전시관이라고 하면 거의 가치 국립원주박물관급 그런 정도로 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호장치처럼 전시관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승탑비하고 격이 맞지 않아서 원주시는 위치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과 용역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11월쯤 최종 복원 위치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21년에 이제 원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어서 2021년이나 늦어도 22년까지는 원주 법천사터로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광국사탑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여전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30년 넘게 환수운동을 벌였는데 원주시의 반출문화재 8점 중 지광국사탑 1점만 환수된 상황입니다. 법천사지와 3km 정도 떨어진 거돈사지에 있던 원공국사 승묘탑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빼앗겼다가 광복 후 다시 찾았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환수운동을 했지만 보존과 관리 문제 등으로 지난 2007년 재현품이 들어온 것으로 끝났습니다. 원주시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그리고 섬강 근처에 있는 흥법사지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이 발달한 강과 사찰, 도시가 결합했다는 공통점을 통해 고려시대 초기 사찰이 행정 중심지 기능을 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재가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문화재를 해당 지역으로 돌려놓게 되겠다면 해당 문화계 인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따져서 인력이나 재원이나 시설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들을 중앙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바꿔놓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국보 제104호 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보물 제358호 원주 영전사지 보제준자탑 등도 아직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는 상황. 이번 지광국사탑 환수를 계기로 다른 반출문화재들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법사의 염거화상탑이라든가 이제 보물하고 국보급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주에요. 이걸 포괄적으로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운동을 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네들이 환수 운동을 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 도 반출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어 문화재 환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나마 강원도의회는 지난 2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출문화재 환수 활동을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반출 문화재에 대한 파악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환지 본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의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담은 문화재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날 텐데요. 이번 지광국사탑 이전을 계기로 지역 문화재들의 환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영월군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태백산 철도의 고속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복선전철 완공에 따라 도입되는 청량리 제천 구간 고속열차를 제천, 영월, 태백까지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최명서 영월군수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해 고속열차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속열차가 도입되면 현재 청량리부터 영월까지 현재 2시간 56분 걸리던 시간이 1시간 26분으로 1시간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도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 또 이사단 해체 철회를 위한 건의문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 KBS 원주방송국 폐지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도당위원장에 강릉 출신 3선의 권성동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소속 도 국회의원들은 최근 선수와 지역 등을 고려해 권 의원을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도당위원장 공모에서 권 의원 외에 접수자가 없으면 오는 31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권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됩니다. 권 의원은 8년 전인 2011년 7월부터 1년간 당시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새벽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지만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며 우리 지역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이면 비구름이 모두 물러가면서 큰 불편함은 없겠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 원주와 속초 23도, 강릉 24도 등으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강릉 30도, 속초 29도 등으로 폭염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물러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에도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영동 지역의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목요일까지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등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 비가 오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최고 2m로 높게 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